안녕하십니까, 대박남입니다. 3월 12일 금요일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주 금요일은 녹화 방송을 하죠. 왜냐? 저도 쉬고 여러분들도 쉬시고 주말에 녹화 방송을 2배속, 1.5배속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녹화 방송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녹화 방송을 계속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매주 금요일은 주가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주봉이 좋은 것을 찾아가지고 그 종목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무료 카톡방이 주수가 변경이 되었죠.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막 사람이 많이 들어오더니 광고 알바들이 많이 들어와서 저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요럴 적에 이제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나가시라는 그런 입장으로 방을 새롭게 방을 파고서 들어오실 분들만 들어오시면 되겠고, 여러분 지금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경험 차원에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카톡방은 이제 리딩은 하는 게 아니라 저기 좋은 종목 있으면 추천은 드리되 본인 판단하에 여러분들이 매수매도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그런 공간이고 소통하는 그런 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또 유료 카톡방이 있죠. 유료 카톡방이 이렇게 있는데 둘 다 이제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제 홈페이지가 dbnam.com 대박남.com입니다. dbnam 이게 비밀번호다. 그래서 그걸 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 제가 직장인이기 때문에 종목을 팍팍 좋은 종목을 못 드리고, 그리고 팍팍 리딩을 잘은 못하지만은 뭐 매도해라. 그런데 좋은 종목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종목 한번 추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제 종목은 분할 매수하면은 거진 상관없어요. 거진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런데 이제 저기 고점에서 많이 사신 분들, 그러신 분들이 문제고, 손절 기준 정해드렸는데 손절을 안 하신 분들이 문제고, 손절을 안 하셨더라도 나중에 추가 매수만 하면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제가 이제 보는 종목은 앞으로 좀 크게 갈 종목들 위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경험하시면 됩니다. 유료 카톡방이 유료지만 지금 현재는 무료고, 제가 직장을 때려치기 전까지는 무료로 이용을 할 겁니다. 무료로. 그럼 이제 해외 선물 차트부터 보시면은 다우 차트는 막 신고가로 잘 가고 있습니다. 한번 흔들고서 돌파하고 밀리고 하나 둘 하더니 이제 셋 하고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많이 올랐죠. 조정받을 수도 있겠고, S&P 500도 21선을 돌파하고 가고 있는데, 돌파면 뭡니까? 다우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돌파 지지받고 가야 이제 21선 지지받고 가면은 계속 가자 신고가 그런 형식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10년 만기 국채 만기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이제 1.5%까지 올라가면서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았는데, 또 단기적으로 소폭을 하락을 하면서 올라는 왔는데,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표가 애매하죠. 지표도 애매하고 원래가 이제 21선, 61선 데드 크루스가 나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제 반등을 나온 겁니다. 나온 건데 지금 제 생각에는 여기 돌파하고서 뭐 지지받고 가기보다는 떨어졌다가 파라볼릭 지지받고서 이런 식으로 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제 나스닥이죠. 우리나라 이제 코스닥, 우리 개인들은 이제 코스닥 종목을 많이 사죠. 매수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것만 봐서는 이제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시속 게임을 즐기면서 종목 테마 장세를 즐기신다, 이어나가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그게 잘 안 되죠. 안 되니까 뭡니까? 현금만 30% 챙겨놓고 하면은 아무 문제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선물 같은 경우는 또 외국인이 3,659억을 샀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지났기 때문에 어떤 현금을 이제 챙겨 놓으신 분들은 어떤 종목을 사야 이제 크게 먹을지 그런 걸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국내 지수도 잠깐 보시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강하게 올라왔는데 역별 상태고 21선도 위에 있습니다. 역별이라는 건 무엇이냐? 운 나쁘면은 줄줄줄줄줄 흘러내릴 수도 있다는 거고, 그런데 이제 장기 이평이 밑에 깔려 있으면은 이제 장기 이평을 지지받고 갑니다. 이건 20, 240, 720. 그런데 이게 그 120일, 60일, 20일 이런 것은 이제 이것보다는 단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만약에 내일도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파라볼릭이 골든 나겠죠. 골든 월요일날도 올라가시면은,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가기도 하겠지만 추가적으로 가기보다는 골든 발락 월요일 시가 이상 올라갈 적에는 일단 현금 더 챙겨놓고서, 그리고 줄줄줄줄 좀 떨어질 것이다. 한 2, 3일 떨어지다가, 그리고 수요일날 좀 내려오다가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반등하다가 파라볼릭이 점점점점 올라오겠죠 이제. 그러면서 이거를 이렇게까지 떨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가는 장이다. 앞으로 대세 상승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추세가 요 추세를 이제 이탈되면은 안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우상향 쌍바닥 치고 쌍바닥 쓰리바닥 치고서 추세를 돌파할 적에 일단 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제 우하향 쓰리봉 치고서 줄줄 흐르다가 지금 나스닥도 다우도 가고 하면서 이렇게 반등은 성공을 했습니다. 반등은 했는데 이제 5일선 회복 안착까지 했죠. 근데 지표가 지금 약간 애매하죠. 이럴 적에는 갈 확률이 이제 30%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단기 지표만 50 이상 올라왔을 적에는 방향도 아래로 잡혔고, 특히나 역별이죠 지금. 그래서 갈 확률은 30%다 생각하시고서 낙폭과대 반등이다 생각하시고, 저기 현금을 뭐 100% 투입하기보다는 코스피는 내일도 월요일날 올라갈 적에 뭐 추세는 전환될 것 같아요. 이게 월요일날 추세는 전환될 수 있으나 추세가 전환되더라도 얘도 마찬가지로 골든 발락을 하면서 이 위만 또 지켜주면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횡보등락 장에서 종목 테마 장세당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데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현금을 챙겨 놓고서 종목 테마 장세를 하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레버러지는 그냥 내려가다가 꼬리를 달고서 올라온 거죠. 여기서 이제 끄적끄적 하다가 버티다가 훅 떨굴지, 버티다가 올라갈지, 올라가고 지지받고 가야 가는 거죠. 올라가면은 조금 더 사고, 지지받을 적에 조금 더 사고, 갈 적에 왕창 사고, 요런 게 정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레버러지 봐서는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릅니다. 근데 인버스를 봐서는 일단은 최대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 종가가 3,940원인데 3,940원을 이번 주에 이탈을 했습니다. 이제 이탈을 했는데 파라볼릭은 살아있고 지표는 개판이죠. 지표는 개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런데 여기서 막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여기서 또 횡보 등락하다가 20주선 내려오면은 그때 내려가든가 올라가든가 할 것이다. 20주선 20주선을 딱 가더라도 지지받고 갈지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이게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그냥 횡보 등락 장이다
몇 달 동안 횡보등락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 차트는 원래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인버스도 굳이 하지 마시고 레버러지도 굳이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수익률도 크게 안 나겠지만은 손실도 크게 안 나는 그런 게 인버스 레버러지 상태고 근데 방향이 그런데 이렇게 잡히면은 인버스가 네, 그러면 뭐 이게 레버러지를 할만 하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코스닥 150 레버러지는 이제 주봉 거진 쓰리바닥 친 것 같아요. 이게 네. 뭔가 이런 추세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네,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비무장지대 들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이는 추세는 이제 이탈했죠. 이제 보이는 추세는 이탈했다가 올라왔죠. 네, 불안한 건데 지표도 하락이기 때문에 일단은 네, 뭐 이탈하고 내려오고 올라왔다는 것은 간다라는 건데 뭔가 지금 지표가 하락이기 때문에 한 4, 50%로 올라가고 5, 60%로 떨어진다라고 보시고서 일단은 현금 비중을 늘려놓고서 종목 테마 장세를 하는 게 맞긴 맞는데 지금 종목으로 보면은 다 쓰리바닥 치고 이제 막 매수 신호 나고 가려고 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 종목은 또 지수가 떨어지더라도 갈 확률이 있겠죠. 그래서 하고 싶은 종목은 하시되 30% 현금을 챙겨놓고 하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버스도 50, 20, 2평 밀집에서 지금 지난주에 눌러주고서 일단은 얘는 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심리가 살아있고 단기 지표가 매수를 보내고 네, 방향성이 위로 잡혔기 때문에 원래 얘는 간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지표상으로는. 그런데 최대 거래 터진 종가를 이탈하고 2평에서는 좀 한번 줄줄줄줄 흘러내릴 듯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그냥 지수 등당 무시하고 종목 현금 챙겨두고 종목 테마 장세하는 게 제일 좋겠다. 왜냐 현금 챙겨뒀더니 가는 종목 겁나 많고 또 막 100% 매매를 했더니 지수가 떨어지면서 내 종목도 떨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이제 가봐야겠지만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현금을 30% 챙겨놓고서 종목 테마 장세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TV에서 보니까 휴캠스라는 종목이 오늘 주제는 이제 주봉이 좋은 것을 위주로 찾아보았는데 그 전에 휴캠스라는 종목이 이제 반도체일 거예요 아마. 네, 장내 매수가 그럭저럭 있고 실적이 늘어나고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죠. 계속 늘어나고 있고 유불도 많고 부채도 적고 그리고 ROE도 13이면 점점 늘어나고 있고 13이면 많이 높은 거죠. 우량한 그리고 퍼가 이제 PBR 1.19밖에 안 되고 지금 현재는 현재 기준으로도 지금 1.2 수준이고 퍼도 10 수준이고 그런데 또 이제 군산인가 무슨 어디 지역에 공장을 또 만들어 가지고 뭐 반도체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다 뭐 그런 제가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반도체인가 잠깐만요. 화학주네요. 죄송합니다. 화학주인데 아무튼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뭔가 이제 앞으로 매출이 엄청나게 되면서 순이익이 영업이익이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휴캠스를 잘 보셔야 되는데 차트도 많이 안 올라왔죠. 이제 월봉상에서 길게 보면은 바닥에서부터는 많이 올라왔지만은 여기서부터 계속 올라오고서 계속 횡보등락하다가 이제 이 박스권을 한번 돌파하고 내려왔다는 것은 돌파할 수 있다는 거죠. 돌파하고서 뭐 내려오던가 하면서 돌파 지지받으면 신고가로 계속 갈 수가 있겠죠. 왜냐? 회사가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기업 가치도
그렇게 고평가가 아니고, 그리고 기타 법인이 240만 주를 샀고, 이게 뭡니까? 요거를 손절 잡고서 분할 매수를 하던가, 떨어지면 매도, 올라오면 매수 하시던가. 근데 그렇게 하기는 너무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손절폭도 너무 크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가는 게 중요하죠, 일단. 그래서 5개월선을 이탈한 지 3개월째 변곡점이죠. 근데 모양은 좀 이상해요. 모양은 이게 원래가 횡보 등락하다가 빨라야 20월선이 올라오면서 빵 가면은 돌파 지지받고서 빵 가는 이런 그림이거든요. 어떻게 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밴드, 주봉 밴드, 월봉도 지표가 좋았죠. 그리고 주봉도 지표가 이제부터 살아나려고 하고 있고, 지난주에 5주선을 회복을 했죠. 근데 매물대죠. 근데 기간을 100을 놓고 보면은 매물대. 그리고 3바닥 치고 가는 게 아니죠, 지금. 쌍바닥이죠, 쌍바닥. 그럼 뭡니까, 이제? 운이 나쁘면은 여기서 또 횡보, 다음 주에 파라블링 맞고 떨어지고서 3바닥 치고서 가겠다.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그래서 요 추세를 손절로 잡고서 요 안에서 분할 매수 하신다.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져서 손절 치는 게 너무 부담이 되시면은 일단 발만 담고 놓고서 뭐 이 정도 매수, 머리와 꼬랑이는 고양이한테 주라 하면서 이 정도 오면은, 이전 저점 오면은 그때부터 비중을 10% 15% 실어 놓고서 갈 적에 추가 매수를 해서 가보자 55,000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IHQ는 이제 오늘 주봉이 좋은 종목에 포함은 안 시켰습니다. 왜냐면은 매수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주봉이 이쁘죠. 지금 지표는 50 이상이긴 한데 올라왔고, 오늘 아래 윗꼬리 소음선, 뭔가 기간 조정 가능성도 있는 그런 일봉의 주봉이기 때문에 포함은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그리고 쌍바닥이고, 그런데 기간을 100을 놓고 봤더니 최대 거래 터진 종가가 1880원인데 그 종가를 돌파 지지받고 하나 가고 있다가 하나 둘 셋 일단은 조정을 보인 건데 넷 다섯 하면서 갈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봉상으로는 저 밑에 20주선이나 저 하단까지도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질지 말지는 여러분들 아십니까? 모르죠. 근데 지표가 살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간다라는 거로 걸어 보시는 거고, 이평이 약간 좀 애매하죠, 이평도. 근데 월봉은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빵빵빵 터지고, 그 종가도 이제 여기 최대 거래 터진 종가도 찌르고 내려왔는데, 이 거래량도 어마한데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터졌고, 이 지금 월봉 지표 상태는 엄청나게 예쁜 상태이긴 합니다. 이게 예쁜 상태라서 갈 확률이 높긴 한데, 이게 원래 20월선을 돌파하면은 돌파 지지받고 가야 되는 게 정상이죠. 이게 제가 이 시국이면 몰빵하세요 라고 하겠는데, 뭐 이렇게 갔다가 조정받고 재차 갈 적에 이 시국이면 제가 몰빵하세요 라고 하겠는데, 지금은 매물대고 20월선을 돌파하고 연속 5개월째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비중을 뭐 손절 기준을 잡고서 비중을 늘리시던가, 아니면은 그냥 부담 없이 10에서 15%만 들고 있던가, 그것도 부담된다 하시면 5%만 들고 있던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는 무조건 들고 있어야 되죠. 기타 법인이 820만 주, 금융투자가 62만 주, 외국인이 270만 주,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하는 종목이다. 그런데 이제 연기금 투신도 들어오면 더 좋겠죠. 근데 연기금 투신이 안 들어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연기금은 또 어제 42,000주나 팔았네요. 그런데 저는 원래가 2년 3년 조정받고 가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이 IHQ가 2년 3년 지금 3년 조정받았죠.
3령 조정받았는데 지금 지표도 애매한데 여기서 가면은 이제 시작인 거죠. 이제 시작이고 길게 보면은 이제 바닥이죠, 바닥. 제가 좋아하는 거 장기 쌍바닥. 네, 장기 쌍바닥. 네, 장기 쌍바닥입니다. 쌍바닥 치고 여기서 이 추세만 안 깨고 끄적끄적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매물대를 돌파하고서 지지받으면은 딱 보이는 게 첫 번째 고점, 두 번째 고점, 세 번째 고점이 보이죠. 그 저는 제 기준으로는 세 번째 고점이 최대 목표가죠. 여기가 이제 저는 최대 목표가입니다. 이게 6,000원. 그러니까 상투 5,000원 기준 5,500원, 6,600원 상투 칠 때까지 들고 가시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리더스 코스메틱이라든가 하는 거 고점에서 뒷산에서 또는 앞산에서 물려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얘는 지금 여기서 고생은 하겠죠. 여기서 떨어져가지고 쌍바닥 또 이렇게 떨어지거나 그 이하까지 떨어질까요, 이게? 그 이하까지는 저는 절대 떨어지지 않겠죠. 예. 지수가 진짜 뜬금없이 개폭락하지 않는 이상 떨어질 일은 없겠죠. 지금 지수는 가고 있고, 저점 찍고 가고 있는데 두려울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떨어지면 뭐 운이 나쁜 거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손절을 잡고서 하시던가, 이렇게 올라오면 다시 하시고. 근데 저는 이 추세는 안 깨고 6,600원 상투권까지 한번 끌고 나가셔라 라고 보시면 되겠고, 포인트 엔지니어링은 약간 좀 지금 차트가 애매합니다. 지금 20개월선 돌파 지지받고서 가고는 있는데 항상 외바닥에서는 상승을 안 보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얘는 외바닥인데 요런 상승이 나왔네요. 지금은 또 얘도 이렇게 됐다가 또 이런 식으로 또 갈지 몰라요. 이렇게 되면서. 근데 전 제 기준으로는 이거예요. 항상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간다. 근데 지금 그냥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일단은 수급도 그닥 별로 보이는 게 없고, 그렇긴 한데 이제 기업 정보를 보시면 차트는 이따 보고, 기업 정보를 보시면은 최대 주주 물량이 48%고 연간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이런 걸 해야 되죠. 이런 걸 예상. 그 유보율이 이제, 근데 문제는 유보율이 줄고 있다. 근데 부채도 줄었네. 뭐 나쁘지는 않죠. 그리고 유보율이 맞는데 유보율이 왜 줄었는가를 봐야 되겠죠. 적자가 나서 그런가, 시설 투자를 해서 그런가. 그런데 지금 적자가 안 났지 않습니까? 돈을 굴리는 사람 같아요. 이제 대표이사가 돈을 잘 굴려서 공장도 투자를 하면서 이러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상으로는. ROE도 안 나왔네. ROE 재작년에 팍 줄었다가 올해부터 이제 이렇게 늘어나니까 앞으로 계속 늘어나겠죠. 이제 이거 봐서는 그냥 공장을 잘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제품만 막 생산되면은 이거 뭐 날라갈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신고가를 치면서 지금 3,000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5,500원까지 보는 거죠. 그런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지분 분석으로 보시면은, 그런데 장내매도 그때가 이제 2020년 7월에 2020년 그러니까 그때는 뭔가 자기가 송재근 이런 분들이 다
안범무 이분이 이제 대표주주고 대표님이신 것 같은데 그때는 자기네들이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을 걸 알고서 매도를 했겠죠. 네. 그러고서 이제 다시 조금씩 들어옵니다. 이제 그리고 비중이 아직도 이 안범묘 대표는 49% 최대 주주는 그리고 많이 매도를 했지만은 가격이 3,000원, 2,000원대이기 때문에 뭐 그닥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것만 봐서는 별로 땡기진 않습니다. 근데 저렇게 실적이 늘어난다는 거 보니까 땡기죠. 땡겨서 이제 해볼만 한데 장기 투자로도 해볼만 한데 일단은 20주선을 돌파 지지받고서 가야 되는데 지금 지난주에 이제 5주선도 이탈되고서 뭔가 이제 떨어지려고 하고 있죠 지금. 그리고 수급도 이제 안 좋고 개인만 오지게 사놨고 신용장고율은 그런데 2.7% 신용장고율은 적당합니다 이제. 그게 뭡니까 지금 매물대도 지금 돌파 지지는 받았네. 돌파 그러니까 20주선 매물대를 돌파 지지받고 가야죠. 그 지금 외바닥이죠 외바닥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뭔가 돌려주고 가는 모습이 보이면은 그때 사는 거고 지금은 일단 발만 담궈 놓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고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연결하면은 여기가 지금 중간이고 5분응선이고 저 밑에 2,000원 정도가 이제 바닥 0분응선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죄송합니다. 지표도 애매하고 다음주 이제 주식이 지수가 가면은 가겠죠. 근데 이 2평도 보면은 일봉으로 2평도 보면은 일단은 721선을 돌파 지지받았어요. 이렇게 돌파 장기로 돌파 지지받고서 가고는 있는데 여기서 또 찍으러 내려올지 여기서 그저 갔다가 그냥 갈지 저는 이제 모르겠다. 모르는 종목이고 일단은 그러면은 단기로 대응을 잘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러면은 기간을 100을 놓고 보면은 잠깐만요. 기간을 100을 놓고 보고 저거를 4로 설정을 해야 돼 이제. 기간을 100을 놓고 보면 일단 최대 거래 터진 종가가 3,300원. 그리고 좀 더 길게 보면은 일단은 저 상단까지 목표가가 1차 목표가가 3,750원 정도죠. 그러면 이제 기간을 100을 놓고 봤을 적에 저거를 돌파하고 가면은 3,700원까지는 가겠다라는 건데 일단은 이 61선을 돌파 지지받고서 수급선 61선은 깨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5일선을 회복 그리고 안착을 했습니다. 회복 안착하고 매수를 보내고 심리가 50이고 단기지표가 50 중기지표가 올라오고 있고 방향이 위로 안 잡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갈지 말지 그냥 반반 치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다음주에 아무튼 보이는 추세만 안 깨면 됩니다. 이제 보이는 추세는 깼다 갈 수 있지만 안 깨면은 간다라고 보는 거고 일단은 매물대를 돌파하고 밀렸다가 다시 돌파하고 지지는 받기 때문에 5일선은 회복 안착을 했기 때문에 일단 간다라고 보시고 이렇게 선매수를 하시고서 갈 적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간다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딱 간다 그러면은 이제 뭡니까 이제 최대 거래 터진 종가를 이제 맞고 떨어지거나 근접하고 떨어지거나 돌파하고 떨어지거나 하겠죠. 돌파하고 바로 갈 것 같진 않아요. 그러려면은 대형 호재가 터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돌파하면 뭡니까 파라볼릭이 골든납니다. 골든 나면은 이제 골든 발라 윗꼬리 달고 밀려서 이렇게 파라볼릭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가기를 기대를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거를 이탈했을 적에는 비중을 좀 줄이시고 61선 밴드 하단 뚫고 내려가면은 다시 올라오면은 다시 사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부담이었으면 아예 장기 투자도 나중에 떨어지면은 추가 매수만 하셔도 3회 분할 매수 원칙만 지키셔도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뭡니까? 지금 원래가 이거는 기러기 모양이긴 한데 왜 받아? 저는 그래서 최소 여기 정도까지 여기 정도까지 떨어지고서 그래야 이제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우양이 또 궁금하셔가지고 우양 방송에서 설명을 해주셔라. 그래서 우양을 봤더니 주봉을 봤더니 주봉이 예쁘더라고요. 주봉이 그럭저럭 해볼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봉이 예쁜 것에 추가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에 상한가를 갔네요. 그 뉴스 내용이 우양이 마켓 컬리가 미국 뉴욕 증시 상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러니까 여기 오양 제품을 음식료 제품을 가정 간편식을 마켓멀리라는 그런 회사에다가 납품을 하는데 그 마켓컬리가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 뉴욕 증시 상장을 검토 중이다. 뭐 그래서 마켓컬리가 잘 돼서 계급등하면 같이 가겠죠. 그래서 마켓컬리가 앞으로 발전성이 있으면은 엄청 가겠죠. 근데 그건 모르죠 우리가. 마켓컬리가 이제 상장하고 나서부터 줄줄 떨어지면은 떨어지겠죠. 예상만 하는 겁니다. 원래 예상과 전망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시국이 앞으로 금리가 높아지고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면은 이제 또 금리를 또 인상하면서 물가를 안정했더니 또 올라가서 다시 또 금리를 올리고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반복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물가는 점진적으로 올라가면서 또 음식료품도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양이 앞으로 또 음식료품 사람이 다른 건 안 해도 먹을 건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좀 발전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부채 비율이 200%, 근데 유불도 2400%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죠. 신용잔고율은 6.4%, 6.04%이기 때문에 ROE도 13. 근데 약간 PBR이 조금 높네요. PBR이 조금 높은데 ROE가 13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저것만 봐서는 지금 주가가 적정 주가 같아요. 적정 주가 같은데 앞으로 조금 더 발전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정보를 보시면은 장내 매수를 소량했고 최대 주주 물량이 42%고 시가총액이 700억밖에 안 되고 매출이 2022년까지 이렇게 늘어난다고 되어 있네요. 영업이익도 계속 찔끔 1억, 2억 찔끔찔끔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되게 좋아 보이죠. 긍정적으로 보시고서 아예 장기 투자를 해보신다 라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어떻게? 요렇게 요렇게 요 추세를 깨고 내려가면은 매도했다가 이제 올라오면 재매수.
종가로 떨어졌다가도 종가 기준으로 더 올라오고서 지지받으면은 보유하시고, 이거를 종가 기준으로 깨고 내려가면은 매도했다가 이제 올라오면 재매수. 요게 제일 안전하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은 시간이 상한가 갔기 때문에 어디인가 매도권인가가 중요하죠. 어디가 매도권일까요? 당연히 저기죠. 최대 거래 주봉 기준으로 최대 거래 터진 종가가 7,280원, 7,270원이고, 거기가 또 파라볼릭 상단이기 때문에 저항대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근접해도 매도요, 돌파해도 매도요, 먹고 파는 게 장땡이다. 그리고서 쭉 밀리면은 종가가 양선이면 재매수, 음선이면 그 다음날 산다가 정석이긴 한데, 음선이어도 그 다음날 가기도, 갭이 있어도 그 다음날 가기도 하고, 갭매꾸로 내려오기도 하고, 추세 하단까지 내려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챙길 건 챙겨놓고서 일부만 들고 가시고, 절반 정도만 팔고 절반을 들고 가시고. 그런데 그냥 또 냅다 상한가 가고서 또 날라가면은 나스닥 상장한다고, 뉴욕 증시 상장을 해서 그 기대감으로 막 강하게 아래 꼬리 대양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갭 떠가지고 찔끔 오르다가 쭉 내려오고서 아래 꼬리 대양선, 대양선 이렇게 났어요. 네. 그리고서 점 가면은 이제 개빡치겠죠. 그럼 뭡니까 이제?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대응을 잘 하셔야 되겠죠. 대응을 잘 하셔라. 어떻게? 30분 봉상 대음선 나고서 그 종가를, 여기서는 30분 봉상 대응선 나고서 그 종가를 이탈했잖아요. 이탈하면 뭡니까? 지켜보시던가 아니면 그냥 미리 파셔라. 미리 파시고서 돌파 지지받고 가면은 그때 다시 사셔라.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30분 봉상 대음선을 이탈하고서 줄줄줄 흐르기도 하고, 돌파했다가 흐르기도 하고, 이탈하다가도 냅다 올라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분봉 보고서 잘 대응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봉에서 추세를 놓고 보면은, 기간을 100을 놓고 보면은 이게 박스권이고, 뭐 보이는 게 저기이기 때문에 저 위가 매도권이죠. 그러면은 이제 월요일날 6,670원으로 시작하겠죠.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하면은 시가 이상 조금 올라가면은 매물대고, 이전 고점이고 하기 때문에 최대 거래 터진 종가 여기 이 정도까지 갔다가 조정을 받겠죠. 쭉 내려오겠죠. 이제 어디까지 내려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추세가 전환되겠죠. 이제 추세가 전환되고, 그러면 이제 갭이 떠 있고 저기 이격이 있고 그러니까 봉과 파라볼릭과의 이격이 있죠. 원래는 이격을 좁히려 기간 서서 조정받거나 주가가 내려오거나 하는 게 보통이죠. 그래서 내려오면은 먹은 거 다 토해내죠. 그래서 분봉으로 잘 대응을 하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이게 너무 이게 멀지도 않은데 가깝지도 않죠. 근데 이제 이럴 적에 호재가 강하면은 그냥 돌파하고서 그냥 가는 겁니다. 강하면은. 근데 이게 뭔가 좀 강하게 보이기도 한 그런 뉴스 내용이거든요. 저는 일단 그래서 그냥 30%만 분봉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기 때문에 30%만 챙겨놓고서, 왜냐하면은 이전 고점이고 매물대고 하니까 30%도 아니에요. 일단 50% 챙겨놓고서 떨어지면은 일단은 또 절반 이상 다시 사신다.
더 떨어지거나 말거나. 그게 그리고서 관망하신다. 그리고 뉴욕 증시 상장을 준비 중이다. 나중에 상장하면은 그 기대감에 이제 또 이 위에서 또 세력이 그저 흔들다가 그 상장 시기에 맞춰서 치고 올리겠죠. 네, 그런 거를 보고서 챙길 건 챙겨놓고서 떨어지면 재매수, 이게 제일 좋지 않겠나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주봉이 좋아 보이는 것, 네. IT세는 좀 내려가야 되겠네. 네, 이렇게 찾아 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IG비전도 아니고, 네. 일단은 KCC 글로벌로 할게요. 그냥. 근데 죄송합니다. 네. 그냥 이 중에서 잘 고르십시오. 첫 번째 종목은 일단 KCC 글라스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갭을 그럭저럭 다 메꿨고 일봉이 5일선도 회복을 했고 이렇게 갭 상승하면서 잘 가다가 일단은 1차 하락, 2차 하락, 뭐 3차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긴 한데 뭐 여기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하니까 2차 하락부터도 잘 봐야 되겠죠. 밴드 하단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된다. 거래가 들어오고서 나간 게 없고 최대 거래 선 종가가 여기저기 45,480원. 그래서 여기를 이제 하나 둘 3일째이기 때문에 여기를 저항받고 내려오거나 돌파하고 내려오거나 하겠죠. 그리고서 이제 외바닥이죠. 외바닥. 여기서 쌍바닥 치고서 또 가는 종목은 또 이 추세를 안 깨거든요. 이 전저점까지 내려올 수도 있지만 이 추세를 안 깹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깨고서 5일선 회복 안착하고서 간다. 매수 신을 갈 때 다 박자가 맞는다. 그때 또 최대 거래 선 종가를 돌파한다. 그때 몰빵 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봉이 이제 매물대를 돌파한 거고 지금 지표가 끝내주죠. 주봉 기준이기 때문에 주봉 일봉도 나쁘지 않은데 주봉이 5주선을 딱 파라볼릭 지지받고서 그냥 5주선을 지켜줬어요. 갭 메꾸고 주봉 기준으로 또 갭을 메꾸고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주에 그냥 외박자로도 그냥 지금 일봉에서 외바닥이죠. 그냥 냅다 이렇게 쭉 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장이 좋아지면은 KCC 글라시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적에 이때부터 제가 너무 예쁜데 차트가 너무 예쁜데 딱 했는데 시간의 상한가를 뜨면서 갭이 떴어요. 그래서 참 들어가기가 애매한데 일단은 너무 예쁘면은 그냥 5%라든가 그냥 사 보는 건데 안 샀다가 이렇게 잘 갔죠. 그래서 너무 갔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이제 5%도 좀 약간 부담되는 건데 지금 내려왔죠. 내려. 어제 했어야 엊그저께 했어야 더 좋은 건데 지금도 이제 첫 상승이다. 첫 상승 늦지 않았다 라고 보시고서 도전을 잘 하시면 되겠고 지금 51,700원 갔다 왔죠. 원래가 이제 5만원 기준 55,000원 52,500원 매도 적정가인데 지금 51,700원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66,000원 상투권까지 일단은 거기까지 목표가를 보시고서 도전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그 상단이 저 이제 박스권 상단이 한 69,000원이에요. 그 중간이 이제 63,000원이죠. 63,000원 정도까지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성사료도 일봉은 일단 반락신호입니다. 이게 반락신호 아래 위에 꼬리가 달린 그냥 십자 잠깐만요. 십자 이제 전환 신호이긴 한데 이제 이 검정색이죠. 지금 검정색. 이 삼성증권으로 보면 깜장색입니다. 근데 애매하죠. 이게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그럴 적에는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영웅문을 보셔라. 영웅문은 이제 아래 윗꼬리 십자 전환 양선입니다. 양선. 그러면은 이제 주식이 말하기를
상승 중에는 상승 지속 가능성이 많다라고,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월요일날 갭 뜨면은 그때부터 쫓아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파라볼릭과 봉과의 이격도 있기 때문에, 그 이격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격을 조피로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올 수가 있겠죠. 여기가 고가가 되면서 월요일날 샀더니 물릴 수가 있겠죠. 분할 매수를 들어가신다. 아니면 내려올 적에 최대 거래 터진 종가를 돌파하고서, 돌파 지지받고서, 잠깐만요. 여기서 최대 거래 터진 종가가 3,290원, 종가가 3,275원이네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돌파 지지받고 가는 게 아니라 돌파하고 그냥 가거든요.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면은 제가 이제 뭐라고 하죠, 이제 21선 돌파 지지받고 가요. 그리고 11선, 21선 사이에서 매수한다. 21선부터 5일선 이탈하거나 말거나 21선부터 분할 매수를 들어가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추세는 이거긴 한데 애매하죠. 이게 이 추세를 봐야 될지 이 추세를 봐야 될지 이 추세를 봐야 될지 애매합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은 그냥 보이는 대로, 이럴 적에는 보이는 대로 이렇게 손절 잡고 하는 건데, 손절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손절폭이 너무 크지만은 이렇게 하시고서 파라볼릭이 하락으로 내려가고 가기 전까지. 그런데 파라볼릭이 하락으로 돼도 그때부터가 또 올라가죠.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 이 추세를 손절 잡고서 일단은 하시고, 이탈되면 매도하고 올라오면 재매수 하시고, 근데 여기까지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고, 지금 많이 떨어져야 저는 21선 앞지까지 떨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대 거래 터진 종가를 1차 목표가는 최대 거래 터진 종가를 1차 손절가로 하겠습니다. 손절가. 여기를 이탈했을 적에 비중을 부담되는 물량을 파시고, 여기를 이탈했을 적에 전량 다 파시고서 이제 나중에 올라오면 재매수 하신다. 여기도 이탈했다가 이제 올라오고서 지지받고 가면은 그때 다시 사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IG비전이죠. IG비전은 근데 많이 안 올라왔죠. 많이 안 올라왔고, 요런 추세는 또 깼다 갈 수가 있고, 그래도 일단 이거를 손절 기준으로 잡고서 한번 도전을 하신다. 최대 거래 터진 종가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근데 좀 가깝죠. 가깝기 때문에 돌파하면 그냥 가겠죠. 갔다가 지지받고 가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주봉 기준이기 때문에 주봉으로 보시면은 주봉이 심리가 막 살아있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주봉만 보고서 올려놨어요. 주봉만. 왜냐? 주봉 기준으로 최대 거래 터진 종가를 돌파 지지받고 가고 있고, 그 다음에 파라볼릭이 상승 중이고, 그리고 매물대를 지금 그 위에 있고, 단기 지표가 매수를 보내고 있고, 되게 지금 막 벌어지는 이 시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든 지금 분할로 매수를 하는 매수 구간이다 생각이 해가지고 이렇게 IG비전이 거진 최상위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이렇게 손절 잡고서 한번 해보시고, 깨면은 매도했다가 올라오면 재매수가 제일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IT센이 아까 첫 번째 했다가 밀렸는데, 왜냐? 일봉으로 봤더니 많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근데 주봉으로 보면 뭡니까? 이제 추세를 돌파하고 매물대를 돌파하고 이평이 벌어지지도 않았고, 지금 심리다 50까지 올라오고 최대 거래 터진 종가를 돌파하고, 다음 주에 살짝 시간에라도 1.71%가 빠졌기 때문에 요게 최고죠. 시가 다음 주 이렇게 반락할 적에 원래가 5주선 근접할 적에 선매수가 정석입니다. 그래서
추세를 돌파하고 매물대를 돌파하고 지표가 너무 끝내주죠.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일단 IT 센이에요. IT. 월봉도 최대 거래 터진 종가를 돌파하고 그리고 쌍바닥 모양이고 쌍바닥 모양. 물론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손절 잡고서 잘 대응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신용잔고율이 6.96%이기 때문에 살짝 위험하죠. 근데 유보율이 269%, 부채도 138%,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그닥 좋지는 않은데 네, 재작년에 이렇게 실적이 많이 났고 그리고 작년에도 이렇게 작년에도 2, 4분기에 3, 4분기에 실적이 많이 났고 이제 4, 4분기가 어떻게 나오나 봐야 되겠죠 이제. 그런데 요것만 봐도 많이 지금 200 거진 220억 220억이기 때문에 내년 4, 4분기에 좀만 더 나와줘도 적자 될 수도 있겠지만은 좀만 더 나와줘도 거진 작년만큼 가겠죠. 그래서 기업 정보 이것도 되게 좋습니다. 좋긴 한데 최대 주주 물량을 봐야 시가총액은 1,100억 원으로 적당하고 최대 주주 물량도 24%고 장내 매도긴 하네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별로 좋지 않은데 차트가 요거는 별로 그렇게 상관할 건 아니고 차트가 끝내줍니다. 차트가.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대로 이렇게 손절 잡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단 파라볼릭 깨고 내려가면은 추세고 뭐고 간에 파라볼릭 깨기 전까지 깨고 내려가면은 비중 축소하시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이제 일단은 이게 좀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다가 이제 저가 매수를 하려다가 놓칠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가 이하 그냥 사신다. 매수가 보내죠. 냅다 그냥 갈 수가 있습니다. 파라볼릭 골든 발락 안 하고 파라볼릭 골든 발락을 찔끔 할 적에 그냥 5%나 10%나 사십시오. 사시고 여기를 파라볼릭 깨고 내려가면은 비중 축소하시고 깨면은 손절했다가 올라오면 재매수하시고 깨고 내려가면 뭡니까 이제 이전 저점보다 살짝 높은 곳이나 아니면은 721선까지 다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파라볼릭 깨기 전까지 이 위에서 그냥 비중 20, 30%까지 하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드림 시큐리티도 일봉에선 눌러졌죠. 5일선 눌림목 형태죠. 심리는 죽고 있지만 심리가 죽어서 아마도 이제 5일선 정도까지 내려오고서 또 달려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기간을 100을 놓고 보면은 최대 거래 터진 종가를 이제 돌파하고 밀리고 돌파하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쌍바닥 어떻게 보면 외바닥 여기서 이제 쌍바닥 치고 가면은 이 추세만 안 깨면은 날라가겠죠. 그래서 이 추세를 일단 손절 라인을 잡고서 깨면 또 여기 지지받고서 갈 수 있어요. 그래도 이 추세를 이탈되실 시 부담 없는 물량만 들고 계시고 여기서 갈 적에 최대 거래 터진 종가를 돌파하고서 갈 적에 종가 기준으로 돌파할 적에 비중을 늘려 보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비덴트는 많이 올라온 종목입니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좀 부담되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 사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박스권을 돌파하고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박스권이고 돌파하고 그러니까 돌파하고 내려오고 돌파하고 내려오고 돌파하고 내려오더니 이제 돌파했죠. 돌파하면 뭡니까? 지지받고 가던가 그냥 가던가 돌파 또 내려오겠죠 이제. 그래서 일단은 이게 손절 라인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그 다음 목표가가 여긴데 그 목표가도 이제 돌파를 했더라. 돌파를 하면은 추가적으로 간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가면은 그 다음이 이제 여기나 저기 되겠죠.
최대 목표가를 저기까지 보시고서 도전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손 FNG는 얘는 이제 지표가 굉장히 예쁘죠. 네, 이제 그러니까 일봉 보면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분할 매수해서 저 상단까지 보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이제 간단히만 설명드릴게요. 간단히. 추세 바닥에서 지표가 이제 매수를 보내는 것을 주봉이,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여기서 이제 막 올라간다. 근데 지금 매수를 보낸다. 매수를 보낸다. 근데 심리가 살아있다. 이런 걸 이평이 이제 자리를 잡고서 올라간다. 그런 거에 그런 게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위주로 지금 뽑아가지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기다려 하시면서 하는 건데, 이 세니트는 밑으로 왔죠. 지표는 굉장히 예쁜데 밑으로 온 이유는 파라볼릭이 하락이고, 그리고 매물대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정산의 강도 주봉이 겁나게 예쁘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매물대를 돌파하고서 계속 그러니까 우리 손 세니트는 이제 막 매수를 보내는 건데, 계속 매수를 보냈던 것이 더 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의 강도 거진 첫 번째 종목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가면은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갈지, 그냥 가더라도 좀 조정을 받고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정산의 강도 잘 보셔야 되고, 분할 매수 하시면 됩니다. 정산의 강 이런 것들. 빅히트는 이제 눈에 띄죠. 확실히 5주선을 회복하면서 아래 꼬리 소양선, 단기 지표만 매도를 보내다가 5주선을 회복을 해서 다시 단기 지표도 50 이상 50까지 올라오고, 눌림목 형태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 추세 20주선 손절 잡고서 한번 비중을 팍팍 실어내야 되겠죠. 근데 일봉상 단기로 많이 올라왔죠. 파라블릭이 걸린다고. 그러면 내일이 이제 3일째 단기 매도권. 단기 매도권인데 어디까지 갈지 모르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밴드 상단 이전 고점 25만원 정도까지 가면은 매도하고, 근데 시가가 고가되면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관망하시고, 그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박자도 지금 완전히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원래는 월요일날 떨어졌다가 파라블릭이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정상이죠. 근데 이렇게 강하게 들어온 거 보니까 저는 그냥 월요일날도 시가 이하 3일째, 항상 우리가 배운 게 3일째라도 시가 이하는 매수를 한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3일째라도 시가 이하는 매수했더니 올려주면서 양선으로 끝났죠. 그 다음날 또 눌러주고서 튀었죠. 그래서 3일째라도, 그런데 이틀째라도 하나 빵빵 가면은 매수를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는데,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지금 3일째라도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일단 사봐야 되겠죠. 분할 매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지금 근데 저 박스권 상단이 목표가입니다. 그렇게 크게 많이 수익을, 물론 조정을 받아가면서 점진적으로 갈 건데 1차 목표가는 저기기 때문에 수익률이 크지는 않고, 그 다음에 지금 위치가 지금 4분응선입니다. 4분응선은 매수권이 아니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잘 하시길 바라고, 옵티시스는 이제 주봉 기준으로 아래 위에 꼬리가 달린 소양선이 발생했죠. 아래 위에 꼬리가 달린 소양선. 이제 주식한테 물어보기를 거의 십자전환 형태이기도 하죠. 그래서 반등 전환형이다. 일정 기간 하락 후에는 상승 전환 가능성이 높다. 일정 기간 하락하고서 가는 거죠. 그리고 아래 윗꼬리 소양선으로 치면은 원래가 아래 윗꼬리 소양선이죠. 바닥권에서 나타나면은 급반등 및 횡보등락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봉으로 보면은 이게 아래 윗꼬리 중음선 기간조정이거든요. 기간조정. 대량 거래가 터지고 기간조정인데 30분 봉도 대음선입니다. 대음선인데 분위기가 나쁘지 않죠. 최대 거래 선 종가가 이제 8,100
40원? 8150원이네요. 8150원을 돌파하고서 지지받고 가면은 앞으로 계속 가겠죠. 그래서 월요일날 혹시라도 골든 났기 때문에 골든 반락을 하면서 8150원 미탈했다가 8150원을 돌파하고 간다. 몰빵 가시면 되겠는데 지금 지표는 애매합니다. 지표가 애매할 적에는 항상 하락으로 보시는 게 정석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확실히 지키시고서 대응을 잘 하신다. 시가총액도 작고. 그런데 이제 이게 메타버스 관련주 유보율도 많고 부채는 적고 신용잔고율도 3.84%로 아주 좋습니다. 20개월선 위에 있고. 그래서 뭔가 이게 모양은 좀 월봉에는 모양이 좀 아쉬워요. 이제 뭔가 이렇게 되면서 뭐 이런 시국이면 제가 또 얘도 몰빵 여기서는 하겠는데 여기서 만약에 몰빵은 아닌 것 같아요. 갈 수는 있습니다. 가더라도 근데 저항을 받고서 다시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메타버스 그리고 저기가 이제 저기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 여기서 몰빵하면 안 되겠죠. 그럼 몰빵을 하면 안 했더니만 막 날라가요. 그럼 배 아프겠죠. 메타버스 관련주 앞으로 이제 유튜브보다 더 이제 발전성이 있는 게 메타버스 관련주라서 그런 종목이라서 그냥 너무 발만 담그거나 하기에는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조절을 하시면서 하시되 손절 라인을 잡고서 비중을 실으시고 한번 해보셔라. 도전을 해보셔라. 잘 대응이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5에서 15% 이내에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휴네시온도 파라블릭 골든 반락을 연속적으로 한 거고 주봉이 이제 심리가 살고 그리고 단기지표가 올라오고 방향이 위로 잡히려는데 20주선을 돌파 지지받고 가기 때문에 한번 파라블릭을 빵 돌파를 하면서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근데 파라블릭 최대 거래 사진 종가 돌파를 하면서 이제 돌파를 하면은 얘도 파라블릭이 지금 하락이기 때문에 골든 나고 골든 반락을 하고서 가겠죠. 조정 보이면서 그런 걸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손절 잡고 하시면 되겠고 이탈되면 매도 올라오면 재매수. 현대일렉트릭도 주봉만 볼게요. 겁나 좋죠. 짝대기는 여러분들도 다 그으실 수 있죠. 이렇게 누구나 그을 수 있는 게 짝대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기가 이제 지지선이고 저기가 이제 비무장지대다 라고 보시고 지지선을 깨면 일단 매도했다가 이제 나중에 아니면 분할 매수를 아예 하시던가 하셔야 되겠죠. 그럼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엑사이언C도 잘 봐야 되고 유성 TNS도 지금 상승 중에 최대 거래 터진 종가를 돌파했네요. 다음주 시가이야 한번 사볼만 하겠죠. 토박스 코리아도 이제 잘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제 잘 보셔야 되고 분할 매수 하셔야 되고 백금 TNA 이녹스 첨단 소재 차바이오텍 SK 네트워크스 KG 정보제철 서현이화 유니캠 광명전기 중앙에너비스는 아래 글이 소음선이네요. 이게 좀 반락 좀 할 것 같습니다. 반락하다가 일단 목표가가 저 15,000원입니다. 분할로 S코넥은 이제 추세 바닥이고 아이크래프트는 이제 골든 났기 때문에 골든 반락 할 적에 사야 되는 거고 쭉 내려오면은 SG 충방은 그냥 뭐 냅다 그냥 분할 매수 한번 해볼만 하고 동국산업도 파라블릭이 골든 났고 골든 반락할 적에 한번 팍팍 한번 사볼만 하고 SBI 인베스트먼트도 조정받고서 가는 거 한번 공격적 매매를 하는 거고 큐브엔터도 엔터주 중에서 잘 봐야 될 게 또 큐브엔터죠. 지표가 안 맞기 때문에 밑에일수록 더 이제 많이 올라왔거나 올라가서 가지고 손실폭이 크거나 아니면은 또 지표가 안 맞거나 그런 게 이제 밑에 있는 겁니다. 이제 근데 잘 보셔야 된다. 좋다. 정다운 뭐 아진산업
STS 인베스트먼트, 네, 이스웹지스, 대성파인텍, 네, 다 여기 이지홀딩스, SK증권 다 분할로 해볼 만한 종목입니다. SK증권은 그냥 한번 빡 갈 수도 있겠죠, 이제. 신화콘택도 그렇고, 썬데이토즈도 잘 봐야 되고, CS도 내려와서 잘 봐야 되는데, 데드 났기 때문에 데드 반등. 기산텔레콤도 잘 봐야 되고, 신라섬유도 이제, 네, 한빛소프트는 많이 올라왔죠. 네. 다 잘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수익률이 크게 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이 VTGMP 요것도 지금 주봉은 약간 애매한데 얘도 잘 봐야 됩니다. 얘도 뭔가 네. 근데 뭔가 역별이긴 하네. 역별. 네. 역별에서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는 종목이긴 한데 가면은 또 크게 갈 종목이 있기 때문에 VTGMP 잘 봐야 됩니다. 유니스는 약간 애매하고 네. 일단은 뭐 해봐야죠. 저렇게 되면은. 그럼 이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만은 시간이 1시간 6분이 됐네요. 요거까지 자세히 설명했으면은 뭐 한 3시간 됐을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목소리도 죽어 나가고 있을 테고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내일 다음 주 당장 날라갈 것들 수두룩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연봉이 좋은 것, 월봉이 좋은 것 찾아보았습니다. 영상을 이렇게 남겼는데, 그래도 많이 갔어요. 네, 많이 갔는데, 간 것도 있고, 못 간 것도 있죠. 근데 지금 항상 투자는 주봉 기준으로 하고, 제가 주봉을 좋은 걸, 주봉이 되게 좋은 걸 찾아봤기 때문에, 물론 좋다가도 안 좋고, 네, 특히나 지수가 떨어지면은, 좋다가 안 좋고, 안 좋다가 좋은 게 주식이죠, 지표도. 그래서 다음 주 가봐야 알겠지만은 다음 주 지표만 좋으면은 다들 이게 그냥 가거나 횡보등락 하다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 가거나 그럴 종목들만 챙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잘 보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도 파이팅 하시면서 돈을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 때문에 이제 손해보신 분들도 많으시죠. 네, 그러면서 추천드린 게 이제 빅히트죠. 빅히트 잘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네, 요때 많이 한 8% 올라왔을 적에 뭐 회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팍 말은 못하고 8% 올라왔을 적에 장종종가 분할 매수 그리고 우리 또 일론 머스크 유튜브에 일론 머스크 한국말 치면은 일론 머스크 분이 어떤 분이 영상을 좀 재밌게 남기셨죠. 그러면서 제가 카톡방에다가 저 때문에 손해보신 분들 빅히트 사십시오. 화상 갈 거니까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잘 가고 있죠. 조정 받더라도 저 상단까지 28만원 정도까지 도전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카톡방에 오면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 위주로 제가 여러 종목 추천드리더라도 눈에 보이는 종목 위주로 사시고 그리고 매수권이 아니면은 항상 분할 매수를 하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비보존 헬스케어가 아작났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여기서부터 월봉이 KPX 생명과학 같은 차트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이제 분할 매수를 하실 걸 각오를 하시고서 비중 조절을 하시거나 저기까지 떨어지더라도 울지 마시고 오히려 땡큐 완전 땡큐 하시면서 당연히 저기 이탈되면은 손절 치고서 올라오면 재면서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떨어졌을 적에 이제 막 우시는 분들은 이제 저를 욕하시는 분들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분이 문제죠. 그러면 이제 이때에도
한번 이때도 한번 해볼만 하겠죠 이때. 근데 보통 이렇게 올라오면은 가기보다는 떨어지죠. 떨어질 확률이 크죠. 근데 이제 좋은 종목은 가는 거고, 부실주고 적자 기업이고 이런 것들은 떨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721선을 돌파 지지받고, 여기까지는, 여기서는 일체가 3바닥이고 여기서는 팍팍 한번 해볼만 합니다. 3바닥에 적이고, 도전을 여기서는 충분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탈을 했죠. 여기서 손절 쳤더니 올라와요. 끄적끄적 거기를 이제 저항받고 내려와요 이제. 근데 다 매도예요. 그럼 매도를 하라고 제가 여기서 손절 얘기를 누차 말씀드렸죠. 그래서 떨어졌죠 이제. 근데 그닥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월봉 지금 밴드 하단이고 월봉 추세 근접해 있고, 회사가 망할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보율이 81%, 부채가 51%. 그 연속 적자 기업이면 망하겠죠 이제. 최대 주주 물량도 그럭저럭 있고, 17, 18, 19, 20, 4년 적자네. 4년 적자. 4년 적자라서 살짝 불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4년 이상 적자는, 3년 이상 적자 기업은 절대 추천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꼴을 물론 잘 가기도 하지만 서울식품도 잘 가져지. 그러니까 식품주는 잘 가서 지금 잘 가는데 얘는 4년 이상 적자도 아니네. 코디엠은 4년 이상 적자죠. 그러니까 제가 꼭 코디엠도 차트는 되게 좋아요. 차트는. 근데 또 잘못하면은 이제 관리 종목 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래서 제가 종목을 설명드릴 때 너무 좋아요. 차트 진짜 날 끝내줘요. 날라갑니다. 이거 하더라도 4년, 3년 이상 적자는 하지 마시고, 그리고 날라가더라도 차트가 진짜 끝내주면은 날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더라도 안 한다. 그게 주식의 기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디엠도 내일 반등하면은 그냥 매도 의견 드립니다. 손절폭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414만부터 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이 중에서도 적자 기업이 있겠죠. 3년 이상 적자 기업. 그런 것들을 사지 마시고, 되도록 회사가 좋은 종목, 그리고 주봉이 너무 좋은 종목, 이 중에서 잘 뽑기를 잘 하셔가지고 다음주 큰 수익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칠게요. 진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100억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